첫인사 드리러 간 날. 아이, 그래,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시골인데 폭설까지 내리는 바람에 길이 영 험하지? 아까 시내에 발이 묶였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내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늦게라도 제설차가 와서 이렇게 도착했네. 추울 텐데 여기 앉아요. 여기가 제일 바닥이 따뜻해.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운전은 은호 씨가 했는걸요? 눈 오는데 운전하느라 은호 씨가 너무 고생이 많았죠. 아유,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할까. 그래, 이름이, 은하. 이 은하 양이라고 했지요? 너는 뭐하니? 은하 씨 민망하게 소개도 안 해주고.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을 잃고 저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가족이 되고 싶다 느낀 그런 남자였죠. 남편 역시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 저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맞았습니다. 2살이나 어린데도 가끔은 오히려 저보다 성숙한 면도 많았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던 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정감이 가고 좋기만 했습니다. 눈이 펑펑 쌓인 시골집 마당에서 덜덜 떠는 제 손을 꼭 붙잡아 끌고 뜨끈한 아랫목에 앉혀주셨을 때는 이런 게 엄마라는 걸까? 울컥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서야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또 어리숙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사건들을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바로 그날의 일부터요. 네, 우리 은호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회사에 아주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많이 챙겨주고 착하고 친절하다고 우리 은호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은호야, 우리 새아가라고 불러도 되지요? 아무튼 우리 새아가가 이렇게 예쁘면 넌 더 자세히 말을 해줬어야지. 어쩜 이렇게 듣던 것보다 더 이쁠까? 피부도 맑고 이목구비도 시원하고 아주 얼굴에 귀태가 흘러. 어디 가서 인상 좋다는 소리 많이 듣지요? 전 보러 가면 관상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디서 특별히 인상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아직 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아유, 그건 아주 잘했네, 그래. 점도 진짜 무당한테 가서 봐야지. 허주 쓰인 사람한테 가면 아주 큰일 나거든. 네, 아주 용하고 신령한 무당 하나 아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가볼래요?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여기 생년월일 한번 적어봐요. 어? 이제 우리 집안 사람 될 건데 우리 은호랑 궁합도 보고 사주도 보게. 엄마, 은하 씨 사정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리고 엄마, 제발 그런 미신 좀 믿지 말라니까. 그 맞지도 않은 점 본다고 대체 얼마를 가져다 줬는데. 엄마, 또 무당집 다니는 거 형이 알면 아주 난리 나요. 이번에도 나 엄마 집 다녀온다니까 형이 얼마나 신신당부했는데. 엄마 또 점 보러 다니시면 말리라면서. 아,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돌아가셨다며. 그럼 얼굴도 알고 같이 살았던 시간도 있는데 생일이나 태어날 시간 같은 건 알 수도 있지. 나는 벌써부터 지색 씨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엄마부터 타박하고. 하여튼 아들은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어. 은호 씨, 나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어릴 때까진 같이 살아서 태어난 생년월일 시간도 다 알아요. 어머님, 여기에 쓰면 될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점 보러 가실 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저 점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은호 씨도 본래 결혼 전에 궁합이나 사주팔자 같은 건 많이 맞춰본다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한번 같이 가서 봐요.
에이, 거봐라. 우리 새아가가 너보다 훨씬 마음도 넓고 엄마 마음을 더 이해하잖니. 그래요. 그럼 나중에 궁합 보러 갈 때 은호랑 이렇게 셋이서 가요. 내가 자주 점 보러 가는 무당이 한 달에 한 번 산에 가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야. 아주 기운이 세고 맑은 사람이라 점사라도 한 번 보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잘 맞는다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어머님 연락 주시면 은호 씨랑 같이 모시러 올게요. 일주일 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점이나 사주팔자 같은 미신에 관심 가져본 일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한 번은 신년 운세를 보러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같은 집안 식구가 될 텐데 어머니께 밉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도 했고요. 세상 천지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들 많이 말하지만 가족의 정에 굶주린 전 아마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가 없어도 믿지 않아도 그런 척이라도 하며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무튼 전 그렇게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일주일 뒤 마침내 점을 보러 가자는 말에 어머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러 내려갈 텐데 혼자 오시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운전은 버스기사 양반이 하는데 뭘. 힘들기는 저 양반이 다 힘들었지. 그나저나 내가 시간 맞춰서 온다고 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너희가 힘들었겠구나. 천천히 와도 되는데. 저녁도 안 먹었지? 신당이 9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먼저 전부터 보고 그러고 같이 밥 먹자. 오늘 내가 우리 새아가 맛있는 거 사주마. 엄마, 거기가 전에 형 결혼 전에 궁합 봤던 거기 맞죠? 그리고 그냥 지금 바로 출발하면 안 돼요. 거기 올림픽 도로 타야 돼서 시간 좀 걸리는데. 아, 그래. 그리 가면 돼. 그 양반만큼 잘 보는 무당이 없다니까. 그래, 새아가. 그동안 별일은 없었니? 은호가 속 썩이지는 않았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하렴. 내가 대신 혼내주마. 엄마, 내가 언제 속을 썩였다고 그런 말을 해요. 사람 민망하게. 저거 봐, 저거. 저도 다 큰 사내라고 애교력은 부릴 줄도 모르고 그저 툴툴대기만 하지. 새아가, 너는 꼭 딸 하나는 낳거라. 내가 남자만 둘을 키워보니 그렇게 적적할 데가 없어. 곰살다운 맛도 없고 애교도 없고 아기자기한 맛도 없지. 아유, 먹성은 또 좀 좋은지 아니? 아기 때 젖 먹이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울고 또 먹이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울고. 힘만 들지 영 보람이 없단다. 그래도 딴의 지도 사내라고 힘도 세고 험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는 않는단다. 거짓말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런 짓도 안 할 거야. 내 아들이지만 참 잘나게 잘 컸지. 그런 점은 믿고 살아도 돼. 네, 어머님. 은호 씨 좋은 사람인 거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님만 봐도 벌써 보이는걸요? 이렇게 훌륭하신 어머님 밑에서 나쁘게 잘할 수가 없지요. 아,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은호 씨도 너무너무 좋지만 어머님도 존경스럽고 또 너무너무 좋아요. 에휴, 제가 조실부모하고 늘 가족의 정에 굶주렸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새아가 하고 불러주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 앞으로 잘할게요. 부모 없다 차별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신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은호 씨가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며 저에게 계속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고요.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이렇게 다정하고 착하신 어머님께서 어떻게 변하실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경악스럽고 끔찍한 것인지도요. 아, 그래.
이제 둘째가 장가를 가는구먼. 그럼 응당 궁합을 보고 사주를 맞춰야지. 어디, 생년월일씨가 이거라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신령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디 한번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조실부모했구먼. 아유, 세상에 용하기도 해라. 네, 맞아요. 새아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답니다. 본래 부모 복은 없는 사주였어. 부모가 살아있어도 덕은 못 보는 팔자야. 가족 간의 정에 굶주려 늘 외롭고 그래서 빨리 결혼도 하고 싶었구먼. 그렇지? 아, 네. 결혼을 사실 좀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차는 사람도 없고 일하느라 시기를 조금 놓쳤고요. 33이면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니야. 하지만 20대엔 결혼수가 없어서 인연을 만나지도 못했지. 이거 일복은 타고났네. 지금 하는 일 그거 계속하면 되겠어. 팔자가 원래 그래.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팔자야.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일 그만두지 말고 회사는 계속 다녀. 요즘은 여자도 다 일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일하는 게 본인한테도 복이 되고 좋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궁합인데. 어디 보자. 이건. 아유, 신령님, 왜 그러시나요? 혹시 궁합이 많이 안 좋은가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뭐, 궁합은 그냥, 쏘쏘 평범해. 무난하게 살겠어. 여자가 기가 좀 세기는 한데 남자가 그걸 유하게 감싸주는 배포가 있어. 둘이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잘 살면 돼. 순간 뭔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무당이나 점사를 믿지 않기도 했고 사주나 궁합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 별일이나 있겠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뭔가 낌새를 눈치채셨는지 무당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따로 더 보실 점사가 있으신가 하며 저는 은호 씨의 옆구리를 찔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먼저 나가 있을까요? 어? 그래. 그렇게 해주련? 내가 기도 부탁드린 게 있어서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들으면 부정 타거든. 은호랑 먼저 나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요 앞에 자판기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알았지? 저는 그렇겠다 말씀드리고 은호 씨와 함께 곧바로 신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하고 시원해서 어쩐지 조금 찜찜한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죠. 어머니 말씀대로 자판기가 있어서 은호 씨와 커피를 한 잔씩 빼마시며 잠시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벌써 1시간째. 어머님은 도통 신당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늦으시네. 미안해. 피곤하지? 일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터미널까지 가고 또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엄마가 이런 걸 좀 좋아해. 어릴 때 아빠가 익사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지나가던 무당이 물 조심하라고 그랬다나? 엄마도 그때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하필 그날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그때부터였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신당 찾아다니며 점사 보고 기도 드리고 돌아다니신 게. 형은 엄마 신당 다니는 것 때문에 한번 크게 다퉈서 요즘은 얼굴도 안 비치는데 솔직히 난 조금 이해가 가긴 해서 너무 지나친 정도 아니면 이해하려고 해. 당신도 믿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본래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넘겨줬으면 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점사나 무당이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저기 나오시네. 이제 끝났나 봐. 엄마, 여기요. 여기.
아니, 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해요? 왜 뭐 기도 드린 거 부정이라도 탔대요? 부적 쓰라고 그래? 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너 그 정성 들이던 거 그거 이번에 초 바꿔서 태워야 한다고 그래서 그거 기도 드리고 이것저것 하느라 늦었어. 세아가 많이 기다렸지? 은호가 커피는 사줬니? 너는 세아가 구두 신어서 발도 아플 텐데 이 추운 날 밖에서 이러고 섰어. 차에 태워서 히터라도 따뜻하게 틀어주지 않고. 아유, 엄마 아파. 엄마 손 맵다니까요. 등 좀 그만 때려요. 손자국 나겠어. 자, 그만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허리띠 풀고 먹어야겠네. 1년 2개월 후, 신혼 2개월 차. 궁합을 본 뒤 저와 은호 씨는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를 통들어도 어른이라곤 어머님 한 분뿐이라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어머님께선 혹시 제가 서운하지는 않은지 자주 전화해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게 될 저의 혼주석까지 신경 써 저의 혼주석엔 어머님께서, 은호 씨의 혼주석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세아가 너무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렴. 시부모도 부모고 시어머니도 어머니니 내가 너의 자리를 채운다고 누가 흉을 보겠니?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지 몰랐어요. 사실 고모에게 이야기를 해볼까도 했는데 고모께서 절 안 좋아하시거든요. 어려서부터 팔자가 드세서 제 부모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저 어릴 때 고아원 보내고 연락도 절 안 받아주셔서. 아유, 원 별소리를 다 듣겠구나. 나도 신당 다니고 기도도 드린다지만 아이 팔자가 세다고 부모가 죽는다니.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그런 말일랑 믿지 마렴. 정말이지 그때 어머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대화를 하는 내내 울컥해서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조실부모했다는 이유로 저를 불길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가슴에 묵은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아무튼 그런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에 저는 은호 씨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친지들만이 결혼식에 참석했고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호 씨와 제가 결혼하며 새로운 변화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도 하고 본래 살던 곳은 너무 시골이라 병원에 가기도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뜨악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삶이 끔찍한 악몽들로 변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아유, 세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식칼에 칼자루가 쑥 빠지는 바람에,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진 걸까요? 불량품이었나? 아유, 여보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그래? 이거 다들 좋다고 해서 명장한테 주문한 그 식칼이지 않니? 네, 그건데 아무래도 만드는 중에 실수가 있었나 봐요. 아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살다 명장칼이 이런 건 처음 보는구나.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손 다치지 않았어? 네,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그냥 양파를 썰려고 식칼을 꺼냈는데 갑자기 칼자루가 빠져서 바닥에 꽂힌 거라. 아우, 근데 이거 어쩌죠? 바닥에 흠집이 생겼어요. 표시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집주인한테 이야기는 해야겠어요. 그래야겠구나. 표시는 안 나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
아휴, 그나저나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칼은 내가 주문한 곳에 전화해서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저희 쪽 잘못 아니라는 거 이야기하려면 이것저것 사진도 보내고 해야 해서 어머님 번거로우시잖아요. 얘는 뭐 그런 일이 수고스럽다고. 괜찮다. 어차피 내가 주문했던 칼이니까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 칼자루랑 같이 잘 싸서 식탁 위에 올려두렴. 저는 솔직히 그 칼이 몹시 불길했어요. 명장 칼이라며 가져다 주셨을 때부터 어딘가 조잡한 것 같아 쓰고 싶지 않았죠. 그때도 칼자루가 쑥 빠진 걸 보고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사다 주신 칼은 버리고 더 좋은 걸 사서 거기서 바꿔줬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찜찜하지만 그 일은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상한 일들의 시작이었죠. 1년 2개월 후, 신혼 3개월 차. 당신, 오늘 특별히 약속 없지? 오늘 연차라 집에서 그냥 좀 푹 쉬려고. 몸살기가 살짝 있네. 몸살? 괜찮아? 약은 먹었어? 상비약 꺼내서 먹었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약 먹었으니까 금방 나을 거야. 그래. 다행이다. 근데 그럼 이걸 어쩐다? 왜? 무슨 일 있어? 어제 엄마랑 나갔다 왔잖아. 근데 차를 끌고 갔다 왔는데 근처에 고양이 먹이 주는 아주머니가 계셨거든. 근데 나중에 차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가 차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는 거야. 뭐? 고양이가 차 밑에 들어간 거 아니야? 몰라. 난 못 들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네. 솔직히 나보단 엄마가 귀가 더 밝거든. 옛날부터 난 전혀 몰랐는데 엄마가 형 온 것 같다고 나가면 진짜 와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저녁에 엄마랑 차 아래 살펴보고 먹이도 두고 해봤는데 먹이는 조금 사라졌거든? 엄마가 고양이 소리가 계속 차에서 들린대. 그래서 아무래도 정비소에 가서 차 밑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구나. 그거야 뭐 내가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니까 갈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러고 차 몰고 가다가 고양이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떡해. 그냥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처에 먹이 계속 두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일 내가 지방으로 출장 가잖아. 여기저기 좀 돌아야 해서 차를 가져가야 하는데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럼 알았어. 나 지금은 일단 약 먹어서 졸릴 수도 있으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정비소 다녀올게. 차 키만 화장대 위에 올려둬. 아래에 고양이가 있을지도 모를 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몇 번이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고 남편이 고양이 먹이가 사라진 것도 확인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뒤 약에 취해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느지막이 일어나 남편의 부탁대로 차에 올라 정비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고양이 소리는 안 들리는데 무서우면 오히려 야옹야옹하고 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내나? 그나저나 오늘따라 차가 왜 이러지? 뭔가 느낌이 묘하네. 고양이 때문에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이상하게 오늘따라 핸들도 무겁고 차가 소음이 심한 것 같네. 저는 속도를 늦추고 조금 더 느긋하게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밑에 있을지 모르는 고양이에 오늘따라 이상한 차까지 신경을 긁는 듯한 불길함이 자꾸만 느껴졌죠. 그리고 속도를 늦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불길함의 이유를 기어코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 브레이크! 브레이크! 갑자기 끼어든 차에 놀라 급하게 핸들을 꺾는 그 순간 차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며 길게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여보, 정신이 들어? 내 목소리 들려? 아휴, 일어나려다가 토로 기절하겠다. 좀 조용히 하고 기다려라, 이 녀석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엄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하루나 못 일어났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잖니. 그냥 팔에 살짝 금 가고 충격으로 기절한 거라고. 아주 그냥 아유, 너 목소리가 너무 커서 관뚜껑 닫은 사람도 놀라 일어나겠다. 병실에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호들갑 좀 그만 떨어.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사색이 된 남편과 그런 남편에게 잔소리 중인 어머님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홀쭉했고 어머님은 그래도 꽤 침착해 보이셨지요. 저는 멀쩡한 손을 들어 남편의 손을 툭 건드려 제가 깨어난 걸 알렸습니다.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제 목을 끌어안았고요.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정말 사람을 왜 이렇게 놀라게 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괜히 정비소에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내가 퇴근하고 다녀왔으면 됐는데 몸도 안 좋은 사람한테. 당신 어디 아픈 곳은 없어? 목마르지는 않아? 하루를 꼬박 깨어나지 않아서 내가 진짜 얼마나 걱정했다고. 나 괜찮아. 아픈 건 없고. 아무튼 어머님 말씀대로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 링겔 맞고 있어서 그런가? 갈증도 안 나. 그냥 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황했을 뿐이야. 다 그만 울어. 다 큰 남자가 이렇게 엉엉. 어머님 말씀대로 당신 너무 호들갑이야. 누가 아니래니. 아휴, 나 참. 아주 누가 보면 송장이라도 치르는 줄 알겠구나. 엄마, 제발 좀.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막 깨어난 사람 앞에서 송장을 친다느니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아유, 아니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니? 얘가 오늘따라 왜 이리 유난이야? 그나저나 세아가 진짜 이게 무슨 일이니? 얼마 전에 칼조류가 쑥 빠지더니 이번에 또 교통사고가 다 나고. 아휴, 이거 어디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또 형이랑 그걸로 싸워놓고 또? 엄마, 나랑도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오늘 엄마 너무 이상한 거 알아? 여보, 난 괜찮으니까 진정해. 그리고 어머님, 저 굿 같은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구슬하고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믿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전 그런 거 안 믿거든요. 솔직히 조금 미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머니께서 절 걱정하는 마음에 권해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 마음만 감사해 받겠습니다. 은호 씨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저도 믿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아유, 그래 뭐.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데 굿을 어떻게 억지로 하라고 하겠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그 무당한테 부적 하나 써달라고 하마. 혹시 모르다니 또 그 부적 덕에 안 좋은 일 피해서 갈지. 지갑에 넣어두면 되니까 그것만 해주렴. 내가 그래야 안심이 돼서 그래. 응?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님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4개월 후 어머님께선 다음 날로 곧장 부적을 해오셨고 저는 그걸 지갑 구석에 끼워뒀습니다. 딱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운을 막아준다고 하니 손해볼 건 없겠다 싶었죠.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부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달까요? 태어나자마자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진 건 애교였습니다. 부러진 다리 깁스를 풀러 병원에 가던 날은 급하게 뛰어가던 사람에게 부딪혀 밀리면서 차에 치였거든요. 다행히 아주 요란하게 다친 것에 비해 상처는 경미한 편이라 3개월 후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어머니께서 냉장고에 넣어둔 빙초산을 마시긴 했지만요. 당신 대체 왜 그래? 그걸 왜 마셔, 왜? 냄새 맡아보면 딱 몰라? 어떻게 그걸 그러고 마실 수가 있어? 홍초인 줄 알고 알았다고 몇 번 말해. 빙초산 말만 들어봤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홍초인가 보다 했지. 알잖아 당신. 나 비염 있어서 냄새도 잘 못 맡는 거. 그러게 엄마는 왜 그걸 냉장고에 둬서는. 선생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당신도 말해봐. 어디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드시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드실 때 물을 마시던 컵의 소량 따라서 맛만 보신 거라서 위장관 손상도 거의 없고요. 아내분이 현명하셨던 게 이상한 걸 눈치채고 곧장 우유를 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119 불러서 병원에 오셨고요. 아, 제가 요즘 사고가 좀 많아서요. 아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우, 참나. 살면서 이렇게 운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컵이나 그릇은 손을 대면 미끄러지고 깨지고 핸드폰 같은 건 잃어버리거나 고장내기 일쑤였죠. 집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어머님과 남편이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운과 불행보다 저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의 태도가 더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너는 팔자가 드세고 사납나 보구나.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매일 물건을 깨트리고 다치고. 에휴, 여자가 팔자가 드세고 사나우면 남편을 잡아먹는 법인데 집에 사람을 잘못 들였어. 아휴. 처음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며 제 편을 들어주시던 분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친부모처럼 여기던 어머님이라 더더욱 그랬죠. 근데 씁쓸하게도 한편으론 그게 또 이해가 가더군요.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대체 누가 알았을까요? 제게만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불운과 온갖 사고들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이틀 뒤. 어머니, 저 다녀왔어. 나가셨나? 어머니! 어머니! 안 계세요? 어디 가셨지? 이상하네? 오늘 약속 있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그날은 제가 각종 사고로 쉬고 있던 회사를 다시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출근 날이라기보단 하루 전 미리 인수인계를 받고 쉬는 동안의 일을 파악하러 간 거였죠. 다행히 제가 쉬는 동안 제 자리를 대신한 임시 담당자가 일을 잘 정리해준 덕에 본래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빠르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집에 오니 집에 계실 거라던 어머님께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는데 창고를 사용하는 작은 골방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야,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니까. 아유, 저게 죽어야 우리 아들이 산다는데 죽지를 않네. 예, 팔자가 드세면 목숨줄도 질기다더니 저게 다 그런 건가 봐. 결혼하고 1년 안에 죽어야 한다는데 안 그럼 내 아들 잡아먹는다는데. 에휴. 아이 뭐? 아, 그건 벌써 옛날에 해봤지. 칼자루 뽑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 엄한 바닥만 흠집 나서 물어줬다니까. 그 식칼도 신당에서 아주 공들여서 만든 살이 깃든 물건인데. 에휴. 아유, 팔자가 어찌나 드센지 영 힘을 못 쓰더라니까. 아우, 글쎄, 안 해본 곳이 없다니까 그러네. 그 계단에 식용유도 발라보고 빙초산도 벌써 써먹어봤어. 아유, 그건 안 돼. 전에 한번 보자기 뒤집어 쓰고 횡단보도에서 슬쩍 부딪히면서 밀어봤어. 차에 부딪혔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고 아유, 내가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뭐. 정 안 되면 신당 가서 살 내리는 굿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직접 손 써야지 뭐. 그래, 그 궁합 보러 갔는데 장군님이 내리셔서 나한테 딱 계시를 주시는데 부모가 대신 죽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래잖아. 사실은 죽었어야 할 사람의 사주라잖아. 아유, 소름 끼쳐. 그러니 저거 이모인지 고모인지도 아직 한참 어린애를 못 키운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렇다니까. 공원에서 컸지 뭐. 처음엔 조실 부모하고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했는데 장군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주 그냥 소름이 쫙 돋지 뭐야. 그래도 저것이 죽으면 내 아들에겐 날개를 달아줄 복이 된다니까.
그래. 맞아. 팔자 사나운 것들이 독해서 돈도 잘 모은다고. 저것도 통장에 돈 꽤나 모았더라고. 어머님, 지금, 지금, 지금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얘! 왔으면 왔다고 귀척을 내야지. 어쩜 그렇게 너는 사람을 놀래키고 그러니? 아유,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제 이야기 맞죠? 네? 빙초산, 계단, 교통사고, 그거 전부 제 이야기잖아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얘,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니? 방금 누구랑 통화하고 계셨잖아요. 팔자 사나운 것들이 독해서 돈도 잘 모은다고, 아들 잡아먹는다고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얘, 그게 다 무슨 소리니? 나는 그냥 여기 창고에서 물건 찾고 있었는데. 얘, 새아가, 요즘 많이 힘드니? 응? 오늘 회사 출근했다더니 피곤해서 꿈꾼 건 아냐? 시치미 떼지 마세요. 핸드폰 보면 통화 내역 있을 거잖아요. 이리 줘보세요. 보여주시라고요. 얘가 왜 이러니? 이거 나. 여보, 엄마, 여기서 뭐해? 은호야. 새아가가 아무래도 정신을 놨나 보다. 글쎄, 난 여기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다면서 그러면서 막 달려들지 뭐냐? 네? 그럴 리가. 여보,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니, 전부 거짓말이야. 난 분명히 들었어. 내가 팔자가 세서 남편 잡아먹을 거라고. 그래서 죽이려고 계단에 식용유도 발라보고 횡단보도에서 밀쳐도 봤다고 통화하셨어. 팔자가 센 물건이라 돈은 많이 모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당신 날개가 된다시더라? 당신 알지? 내가 어머님 얼마나 따랐는지.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 그래서 직접 내 눈으로 통화 내역 확인하려고 핸드폰 달라고 했을 뿐이야.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뭐가 찔리는지 핸드폰을 안 주려고 하신 거고. 세상에, 은호야, 안 되겠다. 빨리 병원 전화해서 저거 데려가라 그래. 응?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모함을 해. 내가 지금까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님,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요? 제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결혼 반대하셨으면 됐잖아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시느냐고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미쳤지. 은호야, 은호는 엄마 믿지? 응?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은호. 제발 그만 좀 해.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고통을 참는 것처럼 잔뜩 일그러진 얼굴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고함 소리에 놀란 어머님이 은호 씨의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눈치를 보았지만 이내 거칠게 내쳐졌습니다. 저는 몹시 놀란 채로 은호 씨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이 한 말 정말 똑똑히 들었어? 잘못 듣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 정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 증거도 가지고 있어. 사실 어머님 대화하시는 거 듣고 중간부터 녹음했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 3분 정도는 녹음하고 있었어. 이래줘. 듣고 이야기할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찾아 귀에 대고 듣더니 이내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깝지도 않았고 어머님 목소리도 큰 편은 아니어서 잡음과 주변 소리에 묻혀 아마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고 반복해 녹음을 들었고 조용히 핸드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요. 엄마, 형이 엄마한테 연 끊자고 말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미신 안 믿는다고, 그리고 신당에도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형이나 나나 엄마 마음만 편하다면 무당 찾아가는 거, 부적 쓰는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왜 형이 그때 연을 끊자는 소리까지 했는지 엄마는 이해가 안 돼요? 엄마에게 우리가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인 것처럼 형수님이랑 은하 씨가 이제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이잖아요. 제발 적당히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아니 빌었잖아요. 형수님 유산시킨 걸로는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은하 씨까지 죽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때 유산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을 시켰는데 걔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몸도 무거운 형수님 한시도 쉬지도 못하고 엄마 수발 들다가 유산한 거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니? 알고 그랬어? 나는 너희를 뱃속에 10달 품으면서도 밭도 메고 논도 갈았어. 너희 태어난 날도 천만 물리고 나가서 과수원에서 하루 종일 집 나르고 소처럼 일하고도 멀쩡했어. 제 몸이 약해서 그 사달이 난 것을 왜 내 탓을 해? 왜? 엄마, 그만 좀 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형수는 몸 약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형수는 그렇다 쳐도 은하 씨한테는 왜 그랬는데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증거가 아주 똑똑히 남아있으니까.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은호야, 너는 못 믿겠지만 그 무당이 정말 영험해. 너 어디 회사 들어간지도 다 맞췄다니까? 근데 그 무당이 그렇잖아. 저 물건이 남편 잡아먹는 사주팔자라고. 그래서 결혼을 막으면 안 된다니까. 이미 둘 사주가 엉겨서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하고. 아니, 엄마는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 마음 이해 못하니? 응? 언니 아빠 그렇게 보내고 너만 보며 살고 있는데 이 엄마 마음 하나 이해 못해? 네, 이해 못해요. 전 애초에 무당도 안 믿고 엄마가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엄마, 나 솔직히 이제 좀 지쳐요. 형이 엄마랑 연 끊던 날 우리 둘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또 미신으로 사람 잡으면 그땐 그냥 엄마 치료 받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땐 형이 너무 매정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날 것 같아요. 뭐? 네가 어떻게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응? 어떻게? 여보,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 엄마를 고소한다고 해도 난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내가 차라리 형한테 있었던 일 전부 말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줄걸. 당신이 엄마를 너무 좋아해주고 엄마도 멀쩡해 보여서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 고소하고 싶으면 해. 녹취도 있고 증거는 찾으면 더 나오겠지. 나도 도와줄게. 저는 남편을 잠시 쳐다보고 어머님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어머님께선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는데 아무래도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배신의 충격으로 털끝만큼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전 그동안 이 모든 일들이 어머님의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도 같았어요. 알면서도 결혼하던 그날 제 혼주석에 앉아 친엄마처럼 안아주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 외면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어머님과의 관계를 그냥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 혼주석에 앉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님께서 절 죽이시려고 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 은혜만큼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친모녀 지간처럼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장군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박씨 집안에 잘못들은 암탉이 있다고.
그 암탉을 잡아야 괜찮아진다고. 남편 잡아먹는 암탉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을 리가. 어머님께선 이후 완전히 정신을 놓으셨어요. 경찰을 찾아갈까, 그러면 남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런 상태로는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따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걸로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혹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찾으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요양원에서 지내셔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요. 미안해. 사실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나 때문에 당신이 많이 참은 거 알아. 내가 이 은혜는 평생에 걸쳐서 갚을게. 미안해. 고마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본래도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충격을 받아 더 악화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기적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아마 힘들 거라고 말이죠. 남편은 가끔 명절이나 어머님의 생신에 한 번씩 얼굴을 보러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있고요. 제가 너무 무르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미 정신을 놓으신 분, 그런 분을 상대로 증오나 미움을 품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은호 씨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분에겐 오히려 복수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더 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